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그 세 번째 원리는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늘 강화나 처벌 같은 그런 직접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렛대를 누르고 그리고 먹이를 얻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물에 아주 크게 데워봐야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뜨거운 물에 대는 걸 보기만 해도 저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상을 직접 받지 않아도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보인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고무 풍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모양인데 발로 툭 차면 넘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난감 인형입니다. 이 반듀라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보보인형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요. 보보인형을 가지고 보보인형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성인을 촬영한 비디오를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 속에 성인은 이 보보인형을 깔고 앉아서 주먹으로 때리고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망치로 보보인형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자, 이런 비디오를 봤던 아이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 비디오를 보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유치원에 보보인형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보인형한테 아무런 공격 행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 바로 그 옆에 선생님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아이들은 자기가 비디오에서 봤던 성인이 보보인형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는 거죠. 올라타서 보보인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들어서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망치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관찰만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 비디오에 나오는 성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성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내가 보보인형에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전혀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새로 배운 공격 기술이 없었던 걸까요? 예, 있었던 거죠. 우리는 관찰을 하는 동시에 이미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단지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있고 선생님은 내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걸 싫어하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새롭게 배운 그런 기술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내가 새로 배운 공격 기술을 표출해도 되는 상황이 되자마자 바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을 행동으로 표출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회학습 이론은 특히 우리가 시청하는 미디어의 폭력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게임, 심지어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폭력물을 많이 보는 것은 우리를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공격물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프로이트의 수조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큰 물통, 그러니까 수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수조에다가 뭐가 화나는 일이 있거나 분노가 유발되면 그걸 마음의 그 물통에다 담아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쌓여도 사람들은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는데 그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수조에서 넘치는 순간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한다라고 보는 게 프로이트의 수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조가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조금씩 빼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공격성을 조금씩 빼주면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을 때 폭력 영화나 폭력적인 드라마 또는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 때문에 이런 우리 수조에 찼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수조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미디어의 폭력물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있었던 여러 가지 분노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디어 폭력에 대한 다양한 실험의 연구 결과들은 프로이트의 가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예상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드라마나 특정한 영화의 어떤 장면을 봤다고 해서 그게 특정한 폭력이나 공격성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 보고 어떤 게임 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했어 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폭력물에 노출되게 되면 그건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폭력물 시청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미디어 폭력에 자주 노출되면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폭력적인 행동을 나쁘게 보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오히려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작 효과라고 해요. 마치 농사를 짓듯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자꾸 경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서 보는 액션 영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벌이는 폭력은 그게 실제에서 만약에 실천이 된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과 같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시에 폭탄이 하나만 터져도 그 도시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거의 한 나라가 전쟁할 때 사용할 정도의 그런 폭력을 행사하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주인공은 미인을 얻고 멋진 요트에서 아주 우아한 미소 지으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화에 자주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조폭 영화하고 드라마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중고생들한테 장래 희망에 대해서 조사해 봤을 때 자기 조폭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1위를 차지했던 정말 웃지 못할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폭력물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현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폭력물에 자주 노출될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폭력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폭력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살인과 관련된 그런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는 순간 그 살인자를 증오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살인 기술들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새로운 살인 기술을 학습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공격 상황이 되면 이런 폭력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라고 하는 건 관객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보여줬던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인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액션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걸 보여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조차도 영화를 보고서 테러의 기술을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가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셨을 때 정말 끔찍한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식은땀도 나고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때요? 말로는 끔찍한 사건, 그러지만 그 사건 기사 보면서, 그 사건 보도 보면서 밥 잘 먹죠. 우리는 이미 그런 사건을 보고도 더 이상 끔찍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력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그 폭력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잔인성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비 의사들이죠. 그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걸 보면 어떤 학생들은 진짜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 그런 끔찍한 장면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느끼면 그런 반응이 우리 신체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폭력물, 잔인한 장면, 이런 거에 노출되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둔감화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잔인한 방식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범죄는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잔인함에 둔감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둔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가 나면 생각보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